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가을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은 가을을 이렇게 느끼면서 어떤 기분이 드세요? 일단 뭐 가을은 남자에게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네, 저희 계절입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뭐 센치해지고 우울해지고 그러는데 그 우울해진 마음들을 좀 약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면 약간 조금 더 다시 또 마음이 또 개운해지고 계절이 바뀌었구나. 또 한 살이 먹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가을, 봄은 여자들이 많이 타고 뭐 가을은 남자들이 네, 많이 맞아요. 탄다 그러는. 그래서 가을 타느라고 좀 힘들어 보이시는 그렇게 지쳐 보이시고. 일조량을 많이 받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네. 보현 씨는 어때요? 근데 저는 이제 단풍이 들고 은행들이 다 떨어져도 호랗게 막 물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해가 이제는 갈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막 가을을 즐기고 뭐 단풍놀이 막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가기 전에 가을이라는 이 좋은 풍경이 가기 전에 좀 더 누려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누려야 돼요. 이게 계절을 보면 저는 어느 순간부터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다가 이렇게 어김없이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 가을이 오고 이런 변화가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통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절을 정말 틀림없이 변화시키듯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요. 통일운동을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일하고 계신 세조위의 이선아 간사님 모시고 함께 이 통일을 준비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나와주셨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이선아 간사님 소개를 해드릴 때 세조위의 이선아 간사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세조위가 뭘까 하실 텐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조위는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라는 줄임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통일운동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처음 설립되었고요. 처음 설립된 계기는 이제 전 국회의원이신 홍사덕 의원님께서 나의 꿈, 나의 도전이라는 책을 집필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은 이제 통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을 읽었던 한 500여 명의 독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것이 저희 세조위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보면 세조위가 어떻게 나이로 치면은 20살이 넘은 그 단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자발적으로 만드는 단체라고 그러는데 네. 어떻게 참 이런 단체가 있어서 우리 그런 네.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게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근데 그 좋아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그 통일을 위해서 그런 단체를 하는 단체가 요즘은 많아요. 뭐 북한 이탄 주민들을 해서 하는 것도 많고 통일을 위해서 우리 뭐 한다 이런 게 너무 많은데 그 세조위라는 것도 저로 이름은 많이 듣고 여기서 뭐 이런 것도 한다 하는 건 들었지만 진짜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거든요. 혹시 그 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분들이 통일북소리 몇 달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 쪽 뭐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그쪽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이제 또 세조위는 또 새로운 단체고 저희들이 조금은 접해보지 못했던 단체라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조위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탈북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바로 이제 북한이다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 관련 사업이에요. 그래서 북한이다 주민분들이 북한에서 혹은 탈북하는 과정에서 건강상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갖고 남한에 오세요. 근데 저희 아시다시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약간 체계가 조금 복잡한 그렇죠. 절차를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이제 갖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북한이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예요. 그래서 지금 총 4호의 북한이다 주민 의료 상담실이 있고요. 1호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 2호는 대전의 이제 충남내병원 안에, 그리고 3호는 인천적십자병원 안에, 그리고 4호는 서울의료원에 그 병원 내부에 이제 북한이다 주민 전문 의료 상담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 전문 상담사분이 이제 상주를 해 계시는데 그분들 또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분들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 분들을 이제 직원으로 둘까 이제 했는데 무엇보다 그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고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거쳐서 왔는지 가장 잘 이해하는 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상담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처음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옆에서 간호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아니 그게 제가 왔을 때까지만 해도 저도 병원에 몇 번은 실려갔거든요. 근데 그게 절차가 있는데 되게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작은 병원 갔다가 큰 병원에 가야지 또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이래서 되게 귀찮아서 그냥 다 진찰료 내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와가지고 알러지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지나 저뿐만이 아니라 탈북민들이 한 90%가 병을 갖고 오세요. 근데 그쪽에서 살 때는 그게 미처 병이라는 걸 모르고 그 살림에 그냥 쪼들려서 사는데 여기 와서 조금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 과정을 딱 하면서 그 병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버지도 딱 갔는데 큰 병원에 급하니까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상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서 절차를 다 해줘가지고 그 작은 병원, 그러니까 개인 의료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서를 받아서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저도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세조위에서 뭐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시스템이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죠. 그냥 왔어. 대단하게도 솔직히 그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경제적인 부분의 혜택도 솔직히 좀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면 거의 다 보면 이제 병과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진짜 혜택이 가지 않으면 그런 혜택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무래도 뭐 병이 났으면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재반상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경제적 부분도 아주 중요한 그렇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 통일북소리팀이 4호죠 서울의료원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 현장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이곳은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신체적, 심리적 질병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은 바로 상담실. 탈북민 대부분의 건강은 어떤 상태일까? 육성 과정에 감옥에 가서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삼국으로 오면서 그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시면 의사 선생님이 어느 데 계시니까요. 네,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치료가 간절히 필요한 탈북민들이 이 병원에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상담실을 찾은 한 탈북민. 상담실장님의 안내가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센터 서류를 이제 작성해서 내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제가 마지막까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돈이 없이 여기 이제 하나원이 나왔는데 요즘에 돈 10,000원, 20,000원이 아까워서 어떤 때는 택시 바빠서 가야 될 길을 못하고 걸어가는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아 병원비조차 부담되는 탈북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다. 이제 알다시피 투찜비가 없고 또 입원했을 때는 비급여의 80%, 네, 입원 안 했을 때는 비급여의 50%를 실장님 또한 탈북민으로 그들의 불편을 깊이 이해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정의학과 접수해 주세요. 북한 이탈주민 상담실에서 1차적인 상담을 끝낸 탈북민들은 가정의학과에서 보다 상세한 몸 상태를 진단받는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렇게 선생님 너무 인상도 좋고 일단 예, 편안합니다. 선생님. 최근에 2개월간의 어떤 다른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직업을 낳았어요. 아, 예. 그러면서 조금 스트레스가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이 우울증이라든지 그걸 갖고 있으신 분들이 많고 누구보다 그 아픔을 잘 알기에 몸과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상담 실장님. 어딘가로 힘차게 걸어가는 실장님.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걸까? 탈북 과정에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된 탈북민들은 어쩔 수 없이 홀로 병실을 지키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하루에 한 번 환자의 곁을 지키며 아픔을 나누는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들, 딸이 온 것보다도 더 반가워요. 이렇게 한 번씩 오면. 아들, 딸들은 살겠다고 보느라고 안 오잖아요. 실어다 주고. 그런데 우리 스미세트 선생님 나오면 아주 반가워서리 가슴이 이게 뭐에 맥혔던 게 쑥 일이 가는 것 같아요. 외롭고 고단했던 탈북의 시간들. 남한에 와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열심히 살아가면서 이제는 좀 편안해지겠지 했던 기대와는 달리 마음 한쪽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다. 아들 서도둑 온 게 하나는 굶어 죽었으니까 보지도 못하고.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안부가 걱정돼 결국 눈물을 훔치고 마는데 이제 정신적으로나 모든 측면에서 안타까운 사연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우려급여 일정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동사무소와 뭐 해당 구청 이런 데 연결을 해서 잘 이제 적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줬을 때 그분들이 나가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정착을 했을 때 그때가 저는 너무 뿌듯하고 전문 상담사와 사회복지사까지 한 팀을 이룬 탈북민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곳은 탈북민들에게 아주 소중한 곳이고 건강한 미래, 행복한 세상을 꿈꾸게 해주는 곳이다. 더 많은 탈북민들이 이곳에서 아픔을 치료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네, 세조위에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죠. 이 의료 사업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그 4호로 운영 중인 서울의료원에 다녀와서 함께 이야기를 지켜봤습니다. 네. 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저 영상을 봤더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또 한 번쯤은 저희가 겪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세조위에서 또 하는 일이 많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네, 세조위에서 현재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라 있는데요. 홈케어 서비스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안전행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북한이탈 주민분들 중에 한부모 가정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엄마랑 아이와 이렇게 단 둘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의 경우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아이도 돌봐야 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아까 의료상담실 그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혼자 이제 와서 혼자 입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어떻게 혜택을 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저 이제 홈케어 서비스라고 아이도 돌봐드리고 또 가사 지원도 해드리고 또 이제 혼자 입원하신 분들은 옆에서 간호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30여 명의 활동가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교육을 받으세요. 한 일주일 정도 교육을 쭉 받고 각자의 이제 가정으로 파견이 되어서 가사 도우미도 해드리고 또 아이도 돌봐드리고 또 정서적으로 지원도 해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탈북민들이 보통 이제 넘어오고 나서 또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단 이 취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뭔가 이렇게 섞이는 거. 활동을 해야 되고 섞여야 되는데 근데 그 취업을 하려고 해도 그냥 취업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들 담당하신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분이시죠? 저희 세조위에서 이제 의료 상담이 가장 첫 번째 주된 사업이라면 두 번째는 이제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전문 상담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지금까지 5기가 배출이 되었고요. 150여 명의 전문 상담사분들이 각종 사회 지자체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제 코칭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코칭이 어떤 과정이냐면 상담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일반 상담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슈퍼바이저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거나 방법들을 제시를 해주잖아요. 근데 코칭이라는 것은 그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네, 그런 상담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북한이탈 주민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교육 과정이거든요. 스스로 이제 자존감을 확립시키고 이제 스스로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탈북민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은 이제 좀 보수적이고 좀 그리고 또 남성 우월주의가 좀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이제 이탈 주민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이게 남성의 남편들이 폭력 이렇게 매를 맞는 그런 잠재의식 같은 그 아닌 것 같으면서 그런 게 있어요. 남편한테 이렇게 맞고 살았던 사람도 있고 하면서 그런 게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남한에 와서는 그래서 남한 남자를 만나야 된다 막 이런 것도 그래서 이제 나온 말인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의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문제를 다루는 무슨 교육이나 그런 활동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폭력 상담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있었고요. 올해는 이제 성폭력 상담원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두 가지 다 쉽게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또 굉장히 좀 상처가 많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교육을 받음으로써 치유도 하고 또 나중에 통일됐을 때에 그런 후배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이제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치유할 수 있게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일들을 하려면 솔직히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드는데 네. 다양한 정부의 지원이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교육 사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이제 1년 단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의료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SKC의 최신원 회장님께서 이제 1호, 3호, 4호를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저희 세조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것들은 이제 저희 기부자분들이나 어떤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부와 모금이 모일수록 저희 세조위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까 들으면서 뭐 홈케어 서비스, 뭐 네. 자격증을 따고 이런 거는 그러면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경우에 네. 그냥 아예 무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뭐 네, 교육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다 교육을 받으실 수 있고요. 홈케어 서비스는 특별히 저희가 활동비를 지급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도 하시게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서로 윈윈하는 그런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무상으로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는 또 사례금을 주고. 네, 그래서 취업의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통일을 준비하는 단체 세조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고 세심하게 요모조모 이렇게 구석구석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질적인 굉장히 도움이 더 많이 되는 큰 덩어리만 이렇게 보고 야 아프면 치료받아야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치료를 받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같은 북한 이탈 주민의 상담사를 두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엄마 같은 마음으로 하나하나 보살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다 여기서 받은 사람들이 또 다시 또 해주신 분도 많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직접 도움을 받기도 하고 받았다가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어느 정도 해주고. 적응을 하시면 봉사활동도 나가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정말 좋네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냥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내가 받았던 사랑이 계속 흘러서 또 다른 그분도 강물을 또 다시 이루는. 하고 너무 좋네요. 그렇네요. 자, 이렇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인 세조위에서 진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지난 10월에 또 아주 뭐 재밌고 흥미로운 행사를 여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10월 12일 날 저희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이라는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 통일부에서 지원을 받은 행사예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과 남한 분들이 한 조를 이루어서 남한 분들은 노래를 하고요. 또 북한 이탈 주민분들은 개사를 해서 북한 사투리로 이제 고쳐서 같이 조를 이루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서로의 언어 차이도 이해하고 또 문화적 교류도 돕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진짜 뭐 행사 풍경이 어땠을까? 사실 정말요? 얘기만 들으면 맞아요. 북한말로 개사를 해서 한 팀을 이루고 잘 이렇게 언뜻 오지가 않으시죠? 그래서 저희 통일 북소리 팀이 또 이곳에 가봤습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그 현장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흥겨운 노래 한 자락.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왜 여기에 모인 걸까? 처녀 뱃사공을 선택을 했거든요. 임현정 씨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요. 그런데 노래 가사에 빨간 글씨? 바로 우리 노래를 북한말로 개사해서 부르는 노래자랑이 열린다고 한다.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어느 날, 뜻깊은 노래자랑이 서울의 한 아트홀에서 열렸다. 내 얼굴을 다치. 처녀 뱃사공을 선택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노래는 옛날 노래라 누구나 다 부를 줄 아는 노래여서 하게 되면 다 사랑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어떤 북한 말이 들어가나요? 19꽃과 같은 여학생들이 뭐 웃으며 외국말로 솔라거리며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워요. 노래를 통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현장. 우리 노래를 북한말로 개사해서 부르는 묘미는 어떨까? 심사위원들도 흡족한 표정으로 참가자들의 솜씨를 바라보고 있다. 저기 또 한 명의 참가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임현정 씨의 그 여자의 마스카라요. 그 여자의 마스카라인데 이북말로는 그 여자의 마스카라. 마스카라가 눈썹 올리게, 그 여자의 눈썹 올리게, 그거예요 제목이. 그런데 그 여자가 여로 하려니까 혀를 여기다 대고 여 해도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여로 들린대요. 그래서 아주 걱정이 많아요 지금. 뭐 우승 자신 있으세요? 아유, 뭐 해봐야지 알죠. 제가 어떻게 다들 잘하는데 어떻게 자신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우승도 좋지만 우리말을 북한말로 바꿔 부르면서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닐까? 남한 참가자들과 탈북민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합작품. 노래를 통해 남과 북 서로의 생활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데 참가자들의 노래 솜씨는 빛을 발하고 객석에서도 참가자들을 환호하는 응원들이 열심이다. 북한말 개사를 도와준 탈북민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새롭고 북한 말로 하니까 또 개사해서 하니까 또 북한 생각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 개사할 때 있었거든요. 저희가 다 개사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동네 사투리로 쓰이던 말들이 그 김에 다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생각이 더 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하루빨리 통일이 됐으면은 그것을 다시 느껴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 이 마음을 품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열정으로 노래자랑은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는데 첫 해를 맞으면서 저희가 이게 하나원에서 제일 처음으로 접한 노래가 만남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거 한번 좀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제일 가슴에 와닿는 노래를 선정을 한 게 이게 만남.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노래 부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탈북민이세요? 네, 탈북민이에요. 온 지가 이제 6년이 됐고요. 근데 참 안 바뀌네요. 저기 반세기라는 게 너무 긴 것 같아요. 말투가 암만 그래도 안 바뀌어요. 올해 첫 회를 맞이하는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은 탈북민들도 남한 참가자들도 통일이라는 하나의 염원을 안고 있어서인지 그 열기가 아주 뜨겁다. 드디어 처녀 뱃사공을 부르는 참가자의 순서. 역시 그녀의 예상대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무대를 장식한다. 쌍둥이 아직까지는 와 있나 봐요. 이렇게 모든 참가자들의 순서가 끝나고 모두 하나같이 통일이라는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데 오늘 이 노래자랑은요 통일운동 일환으로요
남한 사람이 북한 언어 배우기거든요. 언어로 개사를 노래함으로써 상호의 이해 증진을 하기 위한 겁니다. 더불어 여기 와 있는 27,000명의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감을 갖고 그분들을 좀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부와 함께하는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1회를 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통일이라는 소망 때문인지 참가자들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하고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으로 남게 될 시간들. 이번에 첫 회를 맞이한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이 앞으로도 통일을 염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뜻깊은 행사로 남기를 기대해본다. 네, 세조위에서 주최한 북한말 개사 노래자랑. 보고 나니까 정말 이게 뜻깊은 현장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 씨 혹시 북한말 좀 알고 계세요? 제가 참 뭐 이런 외모를 갖고 있지만 제가 또 서울 또 토백이고요. 사투리도 잘 몰라요. 제가 또 청담동에서 또 태어나가지고. 진짜 청담동이에요? 네, 본적이 청담동이에요. 좀 의외죠. 그래서 강남 남자였네요. 강남에서 압구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네. 미니가 압구정에서 네. 이렇게 노는 미니였군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데 네. 저는 뭐 아는 거라고는 뭐 그냥 북한 축구 용어 모서리 차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만 알고 난 솔직히 저 진짜 몰라요. 북한 거를. 근데 저는 저걸 보면서 저렇게도 개사를 할 수 있구나. 근데 저는 북한에서 북한 노래로 막 개사를 했었지 나중에 이런 거는 통일돼가지고 못했어요. 그거 갖다 개그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요. 제가 하나 해볼까요? 해봐요. 북한에서 그거 몰래 불렀던 게 있어요. 북한의 노래인데 막 배고파 죽겠는데 선생님들이 막 뭐 우리 이제 죽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거 그래도 고난을 이걸 이겨내야 된다 하게 되면 애들이 또 노래를 지어요. 그러면 황소가 풀을 먹지 밥을 먹나 이런 거. 선생님도 너무 웃긴다 하는 식으로 이제 부르는 거예요. 독하네요. 무섭네요. 저는 북한말 하면은 그냥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어요. 일 없습니다. 이거. 네. 일 없습니다. 그게 괜찮습니다.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런 건데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막 이러는 거. 그러면 되게 사람들 노래 이 사람 일이 없이 맹탕하게 노는 사람인가 보다 막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근데 우리 참 되게 그 코미디를 통해서도 이상하게 아는 북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괜히 뭐 우리나라는 똑딱 하면 똑이니 끼딱이야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요? 북한에는 똑이니 끼딱이야 막 일춘이랄 때 달기 어떻게 울어요? 꼬꼬대 꼬꼬대. 똑같네. 다르게 우는 거 있어요 혹시? 아니요, 다르게 우는. 다행이네요. 네. 근데 너무 웃긴 게 저는 이제 또 뭐 말도 말인데 처음에 결혼을 딱 해가지고 이게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가 막 와요. 신랑이 이제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뭐 하니? 하게 되면 집 거두는데 이래요. 집 거둔다고. 집 거둔다고요? 네. 이렇게 그래 잘 거둬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집을 막 거두고 있었어요. 집 거둔다는. 청소? 네, 청소. 집 치운다, 집 집을 청소하는 거둔다고? 거를. 근데 이제 그 말 할 때마다 계속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본인 말을 안 해주고 왜 그러냐고 계속 웃냐고 했더니 아니 너 집 걷는데 언제 다 걷을 거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했더니 집을 걷는다는 거는 이게 종이면 종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이게 접는 빨래 건데 걷는다. 그래, 빨래를 걷는다예요. 근데 나는 집을 청소하는 거를 집 걷는다고 했더니 신랑이 이 14층을 네가 거두려면 아파트가 무너진다는 거지. 왜 무너지나 했더니 이걸 다 거두려면 이거 어떻게 다 무너지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소통이 알게 모르게 많은 것 같아요. 오르막 가면 올리막 가는 것처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이렇게 좀 하나하나 기동량 이렇게 좀 길을 열어서 하나하나 들어놓으면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훨씬 많이 알아야겠다. 좀 수월하게 이렇게 또 융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선화 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일을 준비하는 곳에서 이제 그의 전력을 다해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북한 이탈 주민 많이 만나게 되실 테고 그분들이 가장 지금 요즘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이렇게 접하시게 될 텐데 요즘 그분들이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뭔가요? 아무래도 자식 걱정이 가장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 두고 온 자식들을 걱정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에서 데리고 온 자식들을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그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이곳에 온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자식
자식들을 위해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식들은 나보다 더 좋은 세상, 나보다 더 좀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게끔 하시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데 아이들이 정말 이 땅에 잘 적응하는 적응하는 문제를 가장 크게 걱정하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진짜 뭐 여러 갈래, 여러 분류의 막 안타까운 사연을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그분들을 만나보셨던 중에 진짜 너무 마음이 아팠다거나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체류를 하시는 북한 이탈 주민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아이를 낳고 엄마가 이제 잘못돼서 이제 수용소로 들어가시게 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빠는 어떤 병에 걸리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럼 아이가 혼자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이제 남한에 입국했을 때 출생신고가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애로사항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없는 북한 이탈 주민 자녀들이 남한에 와서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힘드신 분들의 이렇게 마음에 쓰는 편지 같은 거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어떤 활동인가요? 네, 저희가 이제 북녘 고향으로 보내는 편지라고 2004년부터 이제 매년 연말에 편지를 다 공모를 받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정말 북한 땅에 지금 당장 전해질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통일됐을 때 자신들의 가족이나 친지나 친구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마음이나 그런 심정들을 적어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괜히 그분들의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닐까, 혹은 또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 편지 구절구절 읽을 때마다 이분들이 정말 또 얼마나 힘겹게 이 땅 가운데 적응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던 그런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은? 네, 저희가 매년 이렇게 책으로 출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특히 이거는 많은 남한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찡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아픔을 건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마음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지만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세심하고 너무 우리가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구속까지 하는 걸 보고 너무 진짜 좋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조건을 하고 있고 나는 모르고 그냥 그래 당연히 하겠지 하지만 이런 게 모아져서 진짜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도 조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감사함이 느껴지는데 근데 너무 궁금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나이가 더 어리시잖아요. 굉장히 애때 보이고 사실은 간사님 해가지고 저는 20대 좀 맞아요. 좀 중년에 좀 이럴 줄 알았는데 너무 어리신 분이 하시니까 솔직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하시겠는지 궁금해요. 궁금한 게 저는 36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뭔가를 해볼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20대 중반에 하고 계시니까 난 하늘에 올라가면 정말 하나님한테 엄청 많이 혼나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진짜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했고요. 저희 와이프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정말요? 사회복지사들이 저 같은 사람. 네. 돌봐주고 계세요. 돌봐주고 있어요. 평생 사회복지라고. 하고 계세요. 꼭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건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그래서 사회복지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 저한테 유독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강하게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부터 북한 이탈 주민 관련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들이랑 같이 농촌 봉사활동도 나가기도 하고 또 멘토링도 하기도 하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습도 이제 이쪽 관련된 기관에서 많이 하기도 하면서 점점 북한에 대해서 마음을 품게 됐고 또 기도하게 됐고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통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일됐을 때에 물론 저처럼 당장 이렇게 북한 이탈 주민과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는 저뿐 아니라 정말 교육계에 또 어떤 사회, 문화계, 예술계에 각자의 위치에서의 통일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또한 다시 한번 내가 통일됐을 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좀 가녀리고 여성스러운 우리 간사님의 목소리 속에서 굉장히 다부지고 정말 결연한 그리고 굉장히 굳건한 그 마음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두 분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좀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조금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쓰이고 근데 그 아픈 아이를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픈 손가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다 똑같은 자식들이지만 근데 그 아픈 손가락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건강한 우리나라나 그런 나라들이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아빠의 마음을 알면 우리도 정말 우리 딸처럼 진짜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행하시는 분들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뭘 했나 이런 생각이 많이 하면서 나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고현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그래도 나도 통일을 위해서 나만큼 생각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은 탈북민들만큼 간절한 사람은 없을 거야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하면서 탈북민들 못지않게 진짜 통일을 위해서 갈망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거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진짜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나 정착하는 탈북민들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이 진짜 힘을 내시라고 응원을 해주시고 싶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마음 그리고 북한을 향해서 지금은 사실 눈물만 나고 정말 가슴이 정말 저리기만 하지만 그 북한의 회복을 위해서 요소요소에서 준비시키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이 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탈북민들의 어머니 같은 역할 정말 그냥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냥 아파서 울고 있는 아이에게 네가 뭘 잘못했어라고 뭐 지적하기보다는 그래 많이 힘들었지라고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엄마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세조이가 됐으면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저희 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 북소리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